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nvesting.com을 통해서 본 세계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보시면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75%, 사실상 며칠 전에 1.6%대만 되더라도 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금리에 대한 이슈, 더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갔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1.7%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변동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의 어떤 크기는 좀 잦아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슈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해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해줬고요. 물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차트로 들어가서 업종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현재 958.06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0.42% 상승했는데요. 아직 62평선에 간당간당하게 좀 걸려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제 어떤 바람을 얘기해 보자면, 흐름 자체가 저는 바로 좀 양봉을 뽑으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62평선이 좀 올라와 주면서 52평선이 또 돌파해주는 소위 말하는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60평선이 좀 눌리고 52평선, 20평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제대로 된 이런 추세 전환, 이때처럼요,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52평선, 22평선 정배열에 60평선 깔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거의 그런 흐름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이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1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을 할 거라는 건 아마 아실 테고요. 코스피를 잠시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1.12% 상승해서 3070포인트, 3000포인트는 유지를 좀 했습니다. 보시면 이평선들이 많이 몰려있죠. 120평선과 202평선은 깔려있지만 52평선, 21평선, 62평선 이 세 개가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다. 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정배열이 되면서 이런 혼전 상태, 그죠? 혼돈 상태를 벗어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기대감은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좀 상승으로 진행되는 좀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시장만이 알고 있고, 시장을 판단할 줄 알았다면 제가 개별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을 하면서 시장에 투자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흐름에 편승할 준비를 하고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고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금액으로 현재 3,467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아울러서 기관이 2,539억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흐름은 그만큼 괜찮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526억, 기관이 182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이 좀 기금에서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참, 그죠?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양상들이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한다는 점이 시장에 대한 좀 압박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주체들은 투신도 그렇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금투에서 특히 순매수해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되면 충분한 조정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개별 종목별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 받은 상태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그제,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좀 괜찮았다가요, 흐름이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한순간에 꺾였고, 사실은 어찌 보면 어, 가장 컸던 것은 노바백스라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어제 이슈가 돼서 주말간에 이슈 됐었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슈가 가장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안 좋게 판단한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뭐 회사에서 뭐 제가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뭐 뭔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혹은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쨌든 주가에 반영되고 안 되느냐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어제의 이런 흐름들, 그죠? 어제 이런 흐름은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래량이 뭐 사실은 아직도 크게 많이 눈에 띌 만한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뭐 전일 대비해서 좀 죽었지만, 뭐 어찌됐건 다행히도 6만원대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 좀 걷어내고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22평선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캔들이라든지 차트 혹은 정비열에서 이 캔들이 52평선과 20평선 정비열을 만들거나, 혹은 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캔들이 나오거나, 반대로 22평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캔들이 나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어제도 어쨌든 뭐 6%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22평선을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전 사실은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더 밀리는 것보다는 지켜주고 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도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렇게 해서 찍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다가 올라가서 6만원 정도 지지받고 가느냐, 간다라는 가정하에 어쨌든 주식을 긍정적으로 좀 상승한다라고 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여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실 텐데, 뭐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좀 되고 살짝 상승해서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이게 내려왔다고 가정한 겁니다. 좀 쳐주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뭐 6만원 지지를 확인하고 뚫든지, 그죠? 그러면 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흐름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희망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요렇게 좀 아주 작은 단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6만원 정도는 좀 지지하고자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되고, 오늘 물론 뭐 기관이 조금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은 또 2억 정도 팔고요. 오늘의 어떤 이런 매동은 사실은 최근에 이런 거래량은 주가에 큰 어떤 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거래량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조정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6만원이 지지된다면, 6만원이라는 것은 6만원, 7만원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힘의 응축이 언젠가는 중요한 이슈 재료와 함께 시장을 리딩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좀 기사가 좀 나왔죠. 기사가 좀 나왔는데, 보시면 오늘
SK 디스커버리의 최창원 부회장님께서 SK 가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셨다. 그죠? SK 디스커버리 경영에 집중한다라는 이런 좀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부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이제 주총을 얼마 앞두고 지금 주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1일입니다. 내일이면 주주총회가 되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이냐 좀 기대를 좀 할 수밖에는 없죠. 그런 과정에서 SK가스의 뭐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시고 디스커버리에 좀 집중하신다라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한번 뭐 소식,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어떤 뭐 그 언급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아니냐. 그죠? 뭐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 디스커버리의 최창원 부회장은 SK가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디스커버리에 집중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주총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워낙 뭐 장내에 그 매수를 통해서 대주주가 이제 매수를 좀 한 바도 있고,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자회사 SK가스의 지분을 5% 정도 또 추가로 또 매수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내일에 좀 그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이 차트상의 움직임도 아직은 깨지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봤는데, 뭐 52,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셨나봐요. 근데 52,000원대라고 하면 거의 이 정도인데요. 그죠? 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의 하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많이 밀린다면 여기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제 생각에 제 소견으로는 이 6만원에서 이 7만원 사이에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빠지다 손 치더라도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저는 요 56,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좀 지켜주면서 요런 흐름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이어가지, 더 빠질 것에 어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좀 흐름의 반전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저의 경우에는요, 많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어떻게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거나 어떤 튀는 호재가 있거나 이슈가 있다면 그때에 좀 반응을 하면서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좀 생각이 되고요. 디스커버리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케미칼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케미칼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박스권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깨면 만에 하나, 그래서 이 62평선, 302평선을 깨고 만약에 캔들이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복구하는 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굉장히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사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라인대를 안 깨는 게 가장 좋죠. 27만원 정도를. 근데 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열어두고 한 25만원 정도, 24만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거의 지금 그 24만원 정도의 금액은 이 장기이평선인 302평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정말 빠진다면 그때는 24만원, 5만원 선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조금씩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SK케미칼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꽤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상승 후에 많이 조정하고 나서 302평선 뭐 그 이상 굉장히 장기평선까지도 눌려버린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케미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케미칼이 만에 하나 이제 오늘 도지형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하락에서의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뭐 이렇다 할 호재가 아직 없다면 이 도지가, 그죠? 이 도지가 그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다만 이 하락의 흐름을 더 이상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조금은 이제 추세의 좀 흐름에 좀 전환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27만원 윗구간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좀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평선 돌파겠죠.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트를 볼 때 22평선 돌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CS 윈드도 보면요, 얘가 이제 22평선 돌파를 계속 시도하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확실히 좀 전환이 돼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시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젠도 이평선을 이제 제대로 돌파하는 그런 시점들, 그죠? 단기적으로 그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들에는 상승이 좀 나옵니다. 여기는 뭐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손치더라도, 그죠? MSCI에서 지수 편입되면서 움직인 거니까요. 제대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20평선 밑에서 복구를 못하고서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즌도 제가 굉장히 좀 리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신풍제약도 보면 계속 밀리다가 20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이렇게 바꿔서 흐름을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돌파해주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하지만 제대로 돌파를 못해주니 안착이 안되니 계속 밀려버리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를 해주니까 쭉 흐름을 이어가는, 얘도 물론 이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편입이라든지 뭐 그런 호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케미칼도 아직 20평선을 터치하지도 못하고 밀리고, 터치했다가 밀리고 이럽니다. 제대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22평선 20일간의 어떤 캔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얘가 이거를 돌파한다면, 그죠? 그때부터는 정말 매수에 대한 접근으로 가져가 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 계속 리뷰하면서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이 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억밖에 순매수 안 했습니다. 역시 흐름 자체는 계속 지금 개인분들은 담아가시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담고 있다. 이제 곧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수량을 늘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워낙 뭐 동학개미, 스마트개미 하니까요. 어찌됐건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은 더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면서 반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 뭐 여기까지 종목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한타증권 개설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HTS 화면도 유한타증권 화면이고요. 저도 뭐 유한타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 세 가지의 MTS 그리고 HTS를 활용을 합니다.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유한타증권도 뭐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좀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것도 많고 해서요. 제가 뭐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뭐 유료로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유한타증권하고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휴를 해서 이렇게 유한타증권 모바일로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 이런 어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계좌 설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좌 설치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계좌를 확인해서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 제휴 컨텐츠에 쩐대리 검색해 주시면 후원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제가 뭐 효과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검색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렇게 유치자 등록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흐름 자체는 완전한 반전,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지부진한 흐름의 끝에는 분명 좀 긍정적인 환호가 있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